최신 소비 동향과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트렌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소비자의 호기심은 상품의 구매로 이어지기 마련이죠. 소비 심리를 읽어내는 것이 투자 아이디어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돈이 보이는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스포츠 경기하면 떠오르는 치킨과 맥주인데요. 치맥이죠.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는 무엇이고 관련 이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MC 미디어의 권미경 실장 자리였습니다. 실장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치킨 하면 사실 국민 배달 음식 중 하나인데 코로나19 때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다가 최근에는 다시 이제 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되면서 그 인기가 좀 떨어졌다고 하는데 계절이나 시즌에 따라서도 이 치킨을 찾는 횟수가 좀 차이가 난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치킨이 국민 배달 음식인 만큼 일상에서 많이 찾게 되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유독 치킨에 대해 그 관심이 증가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짐작하실 텐데요. 바로 여름철과 연말 연시입니다. 디지털 마케팅 분석 서비스인 DMC 리포트에서 최근 3년간 치킨과 맥주에 대해 언급된 약 138억 건의 소셜 미디어를 대상으로 소비자 의견을 분석했습니다. 지난 3년간 트위터와 각종 커뮤니티 내에서 월별로 치킨이 언급된 추이를 살펴보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기적인 피크가 관찰되는데요. 시원한 맥주가 치킨이 생각나는 여름철 그리고 송년회나 신년회가 많은 모임이 많은 연말 연시에 치킨 언급량이 늘어서 소비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예, 또 연도별 자료를 보시면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렸던 20년과 21년에는 사람들의 외출 활동이 제한되면서 이 국민 배달 음식이었던 치킨이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20년과 21년에 그 언급량도 각각 1.4%, 4.2%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작년부터 시작된 리오프닝의 영향으로 배달 대신 외식을 즐기는 추세로 돌아서면서 22년에는 치킨의 언급량도 전년 대비 1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도 보면 치킨, 피자 이런 거 참 좋아하고 그렇죠. 또 성인들 같으면 치킨 하면 일단 또 바로 또 맥주가 붙어서 치맥인데 네. 소비자들은 치킨 하면 뭐가 떠오르는가요? 예, 소비자들이 치킨과 언급한 단어들을 연관어를 통해 네. 분석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네. 장소나 브랜드 그리고 치킨의 구매 고려 요인, 구매 방법, 그 마시는 음료 등이 함께 맥주와 같은 음료들이 함께 언급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치킨의 맛을 표현하는 그 맛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킨 메뉴에서는 당연히 스테디셀러인 양념치킨, 후라이드 치킨 등이 많이 보이는데요. 각 브랜드에서 최근에는 맛의 차별화를 둔 치킨을 주기적으로 출시하면서 치킨 메뉴의 라이프 사이클도 짧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맛이나 소스가 치킨의 연관어로 주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한편 배달시켜 먹는 음식뿐만이 아니라 마트에서 구매하여 에어프라이기로 조리해 먹는 반조리 식품 또한 가성비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한때 치킨 가격이 3만 원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다음 달부터 이제 교촌 치킨이 가격을 올린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한 브랜드에서 올리게 되면은 다른 브랜드에서도 줄줄이 또 인상을 하는 게 업계 통상적인 것 같은데 배달비를 포함하면 이제 3만 원에 육박할 듯합니다. 자, 아무래도 치킨 좀 서민 음식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 대중적인 음식이다 보니까 가격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은 치킨 가격 인상에 매우 민감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치킨 가격 인상에 대한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언급량을 살펴보면 21년 말부터 교촌, BHC, BBQ 등 3대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가격 인상을 한다는 소식, 그리고 그 소식부터 이어져서 2022년 8월에는 이에 대응해서 홈플러스나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초저가 PB 치킨을 출시하면서 소셜미디어 내에서는 치킨 가격을 인상을 둘러싼 담론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요. 진짜 치킨 가격 너무 비싸졌죠. 비싸긴 비싸죠. 네. 이렇게 주문하려다가도 자꾸 막 손이 이 움찔움찔 가격 하는데. 실화냐 이러면서. 실화냐. 네. 그리고 또 가끔씩은 왜 그 광고에서 보던 그 비주얼이나 맛이 안 느껴지죠? 점포별로 다르죠. 예. 좀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실장님, 이 대형마트 가니까 또 가성비 좋은 치킨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거 사겠다고 진짜 뭡니까? 매장 열리는 거 기다렸다가 줄 서서 완전 달려가는 그런 상황도 가끔씩 봤는데, 근데 이게 수요를 감당하려다 보니까 이제 마트 직원들의 또 이제 노동 강도가 또 상당히
힘들어지면서 이제 좀 고생이 심한데요. 요런 부분은 어떤 좀 여론이 어떤가요? 네. 대형 치킨 브랜드의 가격 인상 발표 후에 대형마트의 초저가 출시 그 소식은 물론 소비자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있었습니다. 초저가 치킨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응이 늘어나면서 그 평소보다 5배 이상 많은 치킨을 튀겨야 하는 조리 노동자들의 네. 그 불합리한 노동 환경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치킨 가격 인상에 대한 그 소비자 여론의 그 추이를 살펴보면 그 부정 여론 구간이 높은 것이 두 군데가 눈에 띕니다. 첫 번째는 2021년 10월 대형 프랜차이즈 3사의 가격 인상에 따른 부정 여론 형성이었고요. 두 번째는 22년 8월에 있었던 그 조리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조리 노동자들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대형마트 초저가 치킨의 이면에 숨겨진 기업의 그 비윤리적인 측면에 대해 소비자들의 비판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네. 네. 요즘 사실 또 전 분야에서 로봇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뭐 요식 업계에서도 서빙 로봇도 있고 요즘에 튀봇이라고 해서 튀겨주는 로봇도 있다 예. 보니까 이 로봇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치킨 업계에서도 이 로봇 자동화 시스템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이러면 소비자 반응은 또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 치킨 로봇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관심은 22년에 전년 대비 약 2.2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촌 치킨이 올해 1월에 협동 조리 로봇 가맹점을 시범 운영을 했고 특히 치킨을 직접 조리하는 로봇을 내세운 라버트 치킨은 치킨은 로봇이 서비스는 사람이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현재 매장 수를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치킨 로봇 자동화 시스템이 주목받는 이유는 점주 입장에선 인건비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고객 서비스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네, 또한 이런 치킨 로봇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소비자들의 긍부정 여론을 분석했을 때에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긍정 여론이 부정 여론에 비해서 약 8대2의 비율로 앞서고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로봇 사업에 참여하면서 치킨 로봇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진 LG전자가 특허청에 튀봇이라는 상표를 출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대기업이 진입하면서 치킨 로봇이 상용화된다면 치킨 가격 인하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 로봇이 직접 그 치킨을 조리하는 모습을 목격한 소비자들의 반응도 재미있는데요. 레시피대로 깔끔하고 정확하게 작동하는 그 로봇의 움직임에 대해서 위생적이고 기복 없이 일정한 치킨 맛의 구현이 가능하다며 호평을 했습니다. 반면 맛에 대한 평가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만큼 직접 조리한 치킨보다 맛이 없다고 평하는 소비자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치킨 로봇의 초기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이 있을지 의문이다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예. 균일한 맛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예. 뭐 치킨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주류를 꼽으라고 하면 앞서서도 보면 여름에 생각나는 것처럼 이제 맥주를 맥주죠? 떠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 옛날에 드라마 별그대 있지 않습니까? 별에서 온 그대에서도 보면은 네. 그 치맥 장면 때문에 그 월미도 그 치맥 축제까지도 있었는데 소비자들도 그러면은 치킨 하면은 맥주를 떠올리나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그 치킨의 연관어에도 예. 맥주가 등장했었는데요. 맥주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된 음식 역시 치킨입니다. 아, 맥주를 네. 얘기할 때. 치킨 이외에 언급된 음식들은 고기와 피자, 튀김 등이 있는데요. 소비자들은 맥주와 어울리는 음식 조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맥주 자체의 맛과 향에도 높은 관심을 갖고 음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점들이 바로 맥주 시장의 다양화와 고급화를 방증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연관어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맥주는 집이나 편의점 등과 같이 익숙하고 편안한 장소 또는 주말, 저녁, 퇴근과 같이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시간에 친구나 가족처럼 가까운 사람들과 즐기는 그야말로 우리의 일상을 함께하는 주류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약간 최근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시기에 다 오르는데 물가가 술값도 조금 이제 꿈틀거린다는 얘기인데 이제 마스크도 벗고 확실히 코로나 때보다 이렇게 보면은 저녁 퇴근 이후에 네. 활기가 보이고 많은 분들이 이제 삼삼오오 모여서 이제 즐기고 하는 게 보인단 말이죠. 네. 그리고 또 예전에 또 편의점 앞에 이렇게 보면은 또 젊은 사람들 얼마나 쌉니까? 4개에 10,000원. 아, 맥주, 특히 수입 맥주도. 예, 그러니까요. 근데 조금 어떤 추세가 좀 어떻게 오르게 돼 있습니까? 요건 얘기가 좀 들리던데 어떻게 네. 네. 네, 그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22년 네, 네 나갈 거예요. 예. 예. 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2년 1월과 23년 1월의 부정률이 특히 이제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가 바로 그 작년 초부터 수입 맥주가 줄줄이 가격을 인상하면서 그간 인기를 끌었던 편의점의 4캔에 10,000원 패키지도 폐지되었습니다. 이 그렇구나. 때문에 네. 소비자들이 이제 일과를 마치고 가볍게 즐길 수 있었던 낙이었던 맥주가 이제는 부담스러워졌다, 비싸다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올 초에 정부의 그 주세 인상 예고에 대해서도 소비자들뿐만이 아니라 외식 자영업자들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는데요. 소비자들이 술값 부담 때문에 술 약속을 외부에서 잡지 않고 홈술로 대체하겠다는 반응을 보이자 자영업자들이 이 섣불리 가격을 인상하기도 또 그대로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식당 운영이 더 어려워지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뭐 예전에 보면 수입 맥주 자체 할인율이 높아서 굉장히 인기가 좋아졌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 게 국내 맥주도 인기가 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최근에는 이 수입 맥주보다 국산 맥주가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소셜미디어 상에서 이 맥주 브랜드 언급량 탑10을 형성하는 브랜드의 연도별 그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19년에는 20%를 겨우 넘었던 국산 맥주의 그 비중이 21년에는 점차 증가해서 64.8%에 달했고 22년에도 61.3%로 국산 맥주에 대한 관심이 주도적입니다. 이처럼 그 수입 맥주 브랜드 언급량이 19년에 비해서 20년에 크게 이제 급감한 이유로는 일본 맥주 불매 운동이 꼽힙니다. 당시 일본 맥주를 대체 소비할 수 있는 국산 맥주들이 이제 주목을 받았고요. 국내 맥주 업계도 이를 놓치지 않고 이종 브랜드 간의 콜라보레이션이라든가 다양한 공법과 독특한 맛 같은 것을 내세운 다양한 컨셉의 맥주를 선보인 결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술을 갖다가 또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치맥 분위기는 내고 싶잖아요. 저만 하더라도 이제 커피는 참 좋아하는데 네. 밤에 잠이 안 올까 봐. 그러니 오후에는 어디 가면 이제 디카페인 찾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이게 약간 알코올 성분 없는 맥주도 가능한가요, 실장님? 네, 요즘 예. 네, 이런 좀 건전한 음주 문화를 지향하고 맥주를 더 가볍고 건강하게 즐기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맥주 업계에서는 다양한 노알코올 음료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맥주에 대한 그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월별 언급량은 계절성을 보이면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서 노알코올 맥주에 대한 언급량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2년에는 전년 대비 47%나 증가했습니다. 맥주 대신 마시는 그 분위기만 즐기고 싶은 소비자들이 늘면서 이 노알코올 맥주에 대한 시장 성장세는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게 치맥을 찾는 시즌이 또 다 다르다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사실 야구를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야구 개막 시즌이잖아요. 예, 예.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면은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야구를 보러 간 게 아니라 그냥 치맥 먹으러 갔어요. 예. 예, 근데 저 말고도 그런 분들이 꽤 있다고 들었는데 원래 그래요. 저기 네, 집에서 먹는 치맥보다 야구장 가면 맛있고 맛있어요. 짜장면도 당구장에서 시켜 먹으면 제일 맛있어요. 예. 그러네요. 예. 네. 진짜 실제로 이게 시즌이 되면은 치맥을 찾는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긴 하나 봐요. 네, 맞습니다. 야구장은 치맥을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치맥 맛집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3년간 그 KBO 정규 시즌 때마다 치맥의 언급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피크는 2020년에 이 야구장에서 치맥 섭취 금지 조치가 발표되면서 그에 대한 반발로 언급량이 증가한 것이 눈에 띄고요. 그러네요. 재밌는 것은 2022년 7월에는 대구에서 치맥 축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관심도보다 21년에 KBO 포스트 시즌에 코로나19로 금지됐던 음식물 섭취가 다시 허용된다는 소식에 치맥 언급량이 더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야구 관중들이 야구장에서의 그 치맥의 진심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다음 자료를 보시면 네. 그 소비자들이 치맥을 언급한 장소에서 물론 집이나 술, 한강 등이 이제 대표적인 곳으로 꼽히지만 야구장의 경우에 그 코로나19 방역이 강화되었던 20년에 비해 22년에 그 치맥을 섭취하는 장소로서의 야구장을 언급한 양은 무려 6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그 치맥 맛집으로서의 야구장 파워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오네요. 예. 자, 오늘은 저희가 또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